모의고사는 봤고, 그 평가 모의고사 봤는데, 보통은 제가 평가 모의고사나 수능 보고 나면 분석 자료를 만들어요. 분석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6평대 나눠줬지. 봤던 사람 있지. 그래서 분석, 지문 분석, 그 다음에 방향성, 그 다음에 뭐 출제 경향,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번에 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문제 풀어보고 보통 어떻게 만들까 풀면서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다가 이건 만드는 시간에 자는 게 낫겠는데 싶어서 만들지 않았고요. 구두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죠. 그죠? 분석할 게 없어. 이게 사실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잘못 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원이 이런 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보통 뭐 순서는 반대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6평 자체가 좀 까다로웠죠. 1등급 컷이 뭐 업무 기준으로 84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주 어려웠단 말이야. 작년 수능보다도 어렵게 보통 근데 수능이랑 6평이랑 난이도가 비슷하면 6평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점수가 적게 나와요. 등급 컷이 낮게 나와요. 또 어려워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준비가 그만큼 안 된 거니까. 그죠? 안 된 거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통 고3들은 대다수가 거의 준비 없이 6평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6평을 따로 준비한다기보단 중간고사 준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능 공부를 1, 2월에 좀 했다가 3, 4, 5월에 거의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거는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든 낮은 학생들 비슷합니다. 높은 애들로 수시해야 되니까 내신에 훨씬 더 많이 신경 쓴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6평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6평이 수능이랑 6평이 비슷해도 오히려 약간 쉬워도 6평의 등급컷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평가원은 그러니까 이게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제가 평가원 요구 안 하는데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예측하기 어렵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수험생들의 반응이 어떨까를 예측해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못해요, 평가. 근데 못한다고 비난만 하면 안 되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해당 연도의 수험생들이 학습 수준 이런 걸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저만 해도 매년 이렇게 보잖아. 매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또 다르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또 달라요. 수강생들의 어떤 레벨이라든가 이해도라든가 기본적인 게 매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한 해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업에 확 들어왔다가 다음에는 못하는 이러진 않잖아. 거의 일정한 표본 결국 평균을 해보면 비슷비슷한데 물론 조금씩 하향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이유는 애들의 학습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권 다 수시로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일정한 어떤 평균적 비율을 보이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꽤나 많습니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원은 더 어렵죠. 근데 이게 평가원 이걸 예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간단해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 많이 보면 돼요. 이래. 모의고사를 자주 보면 돼요. 그럼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2학년도 대부분은 재학생이잖아. 어쨌든 그죠? 재수생 해봤자 큰 비중이 아니잖아요. 그지? 45만 명이 시험 보는데 재수생이 무슨 5만 명 무슨 10,000명, 2만 명 정도 된단 말이야. 그 정도란 말이야. 많지 않아 생각보다 많지 않고 대부분 재학생이기 때문에 큰 흐름은 재학생이 주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3들이. 이해되죠? 큰 흐름은 고3들이 주도하는 것이고 고3들이 그 흐름을 주도할 때 걔들의 학력 평균 수준이 정확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어려워. 왜? 고1, 2 때 누적된 게 없으니까. 여러분 고1, 2 때 모의고사 볼 때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봅니까? 대충 보지. 그죠? 근데 지금 말고 그 이전에 예를 들면 수시가 좀 더 활성화되기 이전 같으면 모의고사 되게 열심히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능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고1, 2 때부터 모의고사에 열심히 보고 익숙해지고 훈련이 돼서 그래서 고1, 2도 모의고사 준비를 들어가곤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보는 거야. 이게 수능까지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오히려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도 많죠. 이래요. 열심히 안 보거나 제대로 횟수도 줄고 아주 적고 횟수도 아주 적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자체가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 다음에 열심히 보지 않죠. 제대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표본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표본들만 존재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잘못된 표본만 존재하게 되니까 평가원이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 과거에는 이렇게 널뛰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만 해도. 예전만 해도. 여기서 예전이란 건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정도까지. 2010년 이후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6평, 확 올랐다. 이러지 않아. 일정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평가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비난을 할 수 있는데, 과도한 비난을 하기 어려운 게 평가원도 불쌍해. 표본이 없어. 그 6평 한번 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요런 경향이 최근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6평 어렵고 9평 쉽고 혹은 반대로 됐다가 수능 또 어렵고 또 수능 확 쉬워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일정하게 되게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작년이 낫다고 봐. 작년 6월, 9월 수능이 그래도 일정한 연장선을 보였거든. 근데 올해 6평을 봤더니 생각보다 거의 확 낮아버린 거야. 그럼 평가원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 너무 어렵네. 너무 불인데?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약간 자기들 생각에는 이 정도 난이도를 조절해주면 대충 이 정도가 나오겠지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걸 작성해요. 그게 뭐냐면 이 문제는 몇 %가 정답일 거고 몇 %는 예를 들어 평소에 몇 등급대 애들은 뭐를 골라서 정답을 맞출 거고 그 다음 맞출 거고 그 다음 몇 등급대 애들은 오답을 틀릴 텐데 틀릴 때는 몇 번을 골라서 틀릴 거다. 왜? 그걸 의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다 만들어. 실제로 출제할 때. 만들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 학교 내신도 그거 만들게 돼 있어요. 그죠? 만들게 돼 있고 그걸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분류표와 실제 시험 결과가 얼마나 매치됐는가를 분석해서 다음 시험에 활용하게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대충하죠. 그냥 만들어 놓고 교육청 감사 대비 그냥 넣어놓고 마는 거야. 분석을 안 해. 근데 평가는 이걸 한단 말이야. 이해되죠? 데이터로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까지 자세히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다. 이제, 그래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 표본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 정도 하면 아마, 이것이 89, 92 사이에서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야. 평가원의 의도는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되게 단순하게 되면 좀 확 올라버려. 근데 이런, 실패를 과거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4, 5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수정되기가 어려운 게 평가원 탓만 더 할 게 아닌 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맨날 오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면 되지 않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평가원 측에서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죠? 이게 참 딜레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수능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꾸자. 예를 들면 한때 불과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검토했던 게 수능 고등학교 내신을 통일하자. 내신 시험을. 실제로 쉽지 않은 건데 통일하자. 그래서 교육과정 딱 정해놓고 저기서 내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자.
라고 했거든. 사실 이게 떡떡 들으면 좋은 방법인데 사실 쉽진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관리를 하면은 사실 평가원 입장에서는 땡큐지. 왜 땡큐겠니? 정확한 표본이 쌓이잖아. 그러면 6평, 9평 수능에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수능이니 물수능이니 난이도 조절 실패니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학습자들의 수준을 측정할 수, 매년 달라지니까. 조금씩 달라집니다.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가원은 저는 욕은 하지만 과도한 비난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6평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데이터가 낮게 나온 거야. 이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데이터가 잘 안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낮췄다. 그지? 그러면 난도를 좀 낮췄다. 그러면 근데 그때는 어떻게 점수가 또 과도하게 점프하는 오버슈팅 현상이 일어나고 점수에. 그런 결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는 수능에 절대 안 나온다. 자,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평가원을 또 어떻게 하냐면 약간 난도를 높여요. 높이잖아? 약간 높이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높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문학에서 딱 높이잖아. 문학의 작년, 저희 6평이나 작년처럼, 작년 수능처럼 그렇게 내면 아마 컷이 확 떨어질 거예요. 확 떨어질 거고, 독서에서 높이면 그나마 디펜스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독서에서 쉽게 높일 수 없는 이유가 독서 킬러 문항이라고 작년에 지랄지랄 했잖아. 킬러 내지 말라고. 그거 또 내면 또 난리 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높일 것인가 독서에서 높일 것인가 이거 딜레마예요. 그러면 선택해서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화작을 어렵게 낸다든가. 그러니까 이건 좀 쉽지 않아요. 화작을 어렵게 낸다든가. 물론 한 문제 정도 화작에서 까다로운 게 무조건 존재할 겁니다만 그걸 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원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답답한 거지. 그죠? 어쨌든 높일 건데 어디에서 높일 것인가를 보면 그래도 문학 쪽에서 높일 가능성은 좀 더 높다. 독서도 이거보다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난이도 문학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학습을 좀 꼼꼼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정도의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어려워진다? 당연히 수능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불까지 갈 건가? 라고 하면 불까지 가지는 않을 건데 불이 아닌데 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 홍콩에서 은행 강도가 들었는데 은행 강도가 이제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외상 하나도 없이 외곽 창고에서 죽은 채로 발견돼요. 은행 강도 둘인가 셋인가가. 옆에 봤더니 그 훔친 돈이 막 불타 있어. 얼어 죽은 거야. 근데 그때 그날 밤에 홍콩 밤의 기온이 16도인가 그래. 영상. 영하 아니고 영상 16도인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얼어 죽은 거야. 그래서 추워서 경찰이 밖에 돌아다니니까 나가지 못하고, 그지? 외곽 창고에 숨어가지고 불 가지고 돈 태워가지고 불체다 가지고 얼어 죽어. 16도인데 얼어 죽습니다. 똑같아. 평가원은 살짝인데 수험생은 엄청 뜨거운 거야. 그쵸?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그것까지 어떻게 고려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려한다고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고, 그래서 문학에서 살짝 난이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고, 또 모르죠. 작년에 그 난리를 쳤던 거는 올해는 그냥 또 예전처럼 뭐 정권 차원에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 대한 압박을 한다든가 그런 거 없죠. 그죠? 원래 이때까지 행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은 없습니다. 큰 방향성만 잡아주고 이 틀 안에서 니들이 내라지. 야, 그거 너무 어렵지 않냐? 쉬워져야 되지 않겠?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교육과의 제일 보스잖아. 어째 대통령이 교육과정 평가원의 제일 보스란 말이야. 타고 올라가면. 그죠?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했겠죠. 근데 되게 웃기는 거. 킬러를 없애는데 컷은 낮아져. 왜? 킬러를 다 비문학에서 예를 들어줬기 때문에. 간단하지, 그러면. 문학을 어렵게 내야지. 그러니까 평가원의 어떤 방식이었고. 근데 그게 또 뭐, 우리가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욕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6편 끝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쵸? 그래서, 이건 그냥 상상입니다만, 하도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열받아서 엿먹어봐라 하고 그냥 에라 몰라 하고 이렇게 내는지도 몰라. 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변별력 하나도 없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우리가 그냥 상상 추측. 그렇죠. 그래서, 시험은, 결과는, 사실 이 결과는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네. 여러분이 본 시험은, 점수는 잘 봤든 못 봤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 취약점? 분석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렇죠. 물론 상담을 할 겁니다만, 다음 주부터 화요일에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석을 하기가 오히려 어렵게 됐어. 어렵게 됐고, 결과는 뭐 크게 여러분이 연연하지 마시고요. 아,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은 교재할 거예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질문은 진짜 다 내용이 일치죠. 이거 뭐 할 게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1번 문제는 얼마나 치사하냐. 이런 거 별로 쉽게 나오면 치사하게 나오거든. 이런 거. 위에 대놓고 나와 있지. 목적에 따라 구분되죠. 그죠? 나와 있습니다. 2번도 그래도 그나마 2번이 살짝 까다로운 척 합니다만 찾아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선택지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들어가야 되지. 그치? 자, 이렇게 잡아놓고 통에 독자가 떠올려야 통에 기억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어쩌고 해서 기억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좋아? 기억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찾아야지. 근데 사실은 기억과는 관계가 없지.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고. 3번도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사회 지문인데요. 이것도 수특에 있는 지문이죠. 그래서 연계도를 보면 우리가 보통 50% 연계라고 하잖아. 그치? 50% 연계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80% 연계돼요. 거의 한 80% 정도 연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평가원이 그냥 공식적으로는 봐라. 지문 이렇게 냈고, 지문 4개 중에 2개가 연계고, 그지? 근데 2개도 아니지. 사실은 이게 지문 3개 다 연계야. 독서 이론 빼고. 이거 나오지? 그 다음에 영화에 관련된 지문 나오죠? 그 다음에 영화 이론에 관한 지문 나오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간쓸기에서 블록체인 몇 번이나 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간쓸기 할 때 블록체인 하라고 표시해드렸죠. 기억납니까? 안 했니? 연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거의 연계도가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 6평 때 그 분석을 하면서, 비문학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내용 연계였는데, 비문학을 쉽게 내고자 하니까 내용 연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EBS. 근데 6평에서는 거의 소재 연계에 그쳤단 말이에요. 작년 6평 이후로 수능 때까지, 그지? 거의 내용 연계였거든. EBS에 나온 내용이 그냥 지문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 근데 올해 6평 때는 그냥 소재만 딱 따와가지고 연계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교재 만들 때 소재 연계 지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궁금하시면 앞에 찾아보시면 6평 이후의 수업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랬는데 다시 내용 연계로 가버렸어. 9평 때는. EBS 나오는 지문 거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첫 번째 지문도 재판매 금지, 가격 유지에 대한 금지 쭉 나옵니다. 거의 수특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역시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요. 갈피를 잡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재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용 연계가 나면 무조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지금 파이널 원교재 우리 오늘 하겠지만 거기에는 문학은 EBS에 나오는 걸 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실으려고 했는데 독서는 거의 소재 연계 쪽으로 혹은 비연계 쪽으로 만들었거든. 아마 파이널 2 교재 작업, 그래서 1, 2로 나눠서 작업을 하는데 2 교재 작업의 방향성은 아마 독서도 내용 연계가 좀 들어갈 수 있게 할 겁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내용 연계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에요. 아예 내용 연계 중심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만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내용 일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보를 그냥 나열해놔요. 이번 독서의 특징은. 정보를 심화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이거 있다. 얘 뭐게, 얘 뭐게, 얘 뭐게. 이렇게 되는 거야. A, B, C가 있다, 얘들아. 자, 그러면 A 맞니? B 맞니? 이거 A에 대한 설명인데 B를 집어넣네? 그럼 틀리네. 가장 단순한 패턴으로 출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운 게 없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없어요. 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번에 11번 혹시 중간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8번에 11번도 마찬가지. 얘도 블록체인 기술인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어렵게 내려면 어렵게 낼 수 있거든. 그지? 복잡해. 왜냐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뭐 비트코인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것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호화 화폐라든가 우리가 해킹 방지라든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란 말이야. 근데 얘들도 어려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정보를 깊이 있게 해서 얘들의 근본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있는데 블록이 있으면 체인이 연결되는데 그 노드 컴퓨터들에 다 정보가 다 똑같은 정보가 하나씩 가 있다. 근데 중복되는 걸 한 컴퓨터가 갖고 있진 않아. 이게 끝이야. 정리하면. 되게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 선에서 끝나죠. 나머지는 전부 다 특징이 있고요 해서 키워드 잡고 선택지에서 찾으면 다 찾아지는 형태죠. 8번 같은 경우는 순서 바꾸기 문제라고 그랬죠. 잘 나오는 패턴이라고 그랬지. A 다음에 B인데 B 다음에 A라고 하는가, A가 B에 영향을 줬는데 B가 A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가. 그치? 이런 패턴의 문제는 여러분이 좀 잘 보셨던 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도 그래요. 11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간단하지. 세 개가 줬으니까 보안성, 확장성, 그 다음 또 뭐 있었더니 탈중앙성 이 세 개 있으니까 그 마지막에 표시되어 있잖아. 찾으면 돼.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귀찮을 뿐이지 그냥 3점짜리인데 추론 1도 없는 3점짜리. 그러니까 추론 문제가 엄밀히 말하면 독서에 없어요. 그냥 내용 일치예요. 보고 찾고 엄밀히 말하면 추론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죠? 영화가 나왔는데 인문예술 복합지문인데 근데 이게 철학도 아니고 논리학도 아니잖아. 물론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쵸? 그래서 사실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들이죠. 앙드레 바쟁은 뭐 맨날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냥 두 개로 나눠야죠. 이것도 뭐 감독의 이미지냐 현실이냐. 그래서 앙드레 바쟁은 현실이 짱임. 손 들어줬고 간단한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따르면 그지? 거기에 대한 시점 어떻게 뭔가 여러 가지 조건이 영화 감상에 영향을 미친다.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다. 12번 같은 것들이 조금 특이한 형태의 문제이긴 하죠. 그죠? 모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데 가만 보면 그냥 내용일치 문제죠, 이것도. 근데 답은 1번입니다만 이게 표현법 일종의 서술 방식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특이한. 그래서 낯설 수 있지만 어렵진 않다. 그 다음 마지막도 몽타주, 23번도 몽타주와 디포커스, 롱테이크. 개념 찾고 그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 찾아가면 답 금방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그냥 내용 일치고요. 14번도 마찬가지. 14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만 차이점 묻는 문제죠. 관객들에 대한. 그죠? 찾을 수 있고요. 15번도 근거리 법칙. 네모 딱 찾고 네모 근처에서 찾으면 답이 나와 있고요. 이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근거리 법칙을 그대로 찾으시면 된다. 근처에 답이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도 마찬가지 복잡해 보이지만 어느 학원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16번이 그래도 까다로웠다는데 안 까다로워. 그러니까 거기도 그래도 까다로웠다. 근데 전혀 까다롭지 않고 얘도 그냥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독서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나올 때 지문이 어렵지 않단 말이야. 생각보다 지문이 어렵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나치게 자기 머리로 이해해서 자기도 모르게 풀려요. 어렵든 쉽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지문에서 팩트를 찾아놓고 가야 되거든. 찾아야 되는데 찾는 수고를 안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돌려서 하면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간혹 이거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오답률 베스트에 꼭 들어가는 애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거 뭐냐면 쉬울 때 낚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어렵든 쉽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지문의 팩트, 선택지 키워드 잡아놓고 항상 가셔라. 그래야 오히려 쉽다. 두 번째, 수능에는 무조건 지문 난이도를 높이진 않을 거예요. 6평처럼. 오케이? 6평처럼 지문 난이도를 높이진 않겠지만 킬러에 가까운 문항이 존재할 겁니다. 하나에서 2개 정도. 16번에 놓거나 아니면 뭐 12번 때, 요럴 때 넣어가지고 아마 킬러에 가까운 문항이 무조건 나온다. 라고 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수습이 안 돼.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경제지문 예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제에 나와야 되거든, 이제. 그치? 그 다음에 철학 중에서 동양철학 나온 좀 돼가지고 동양철학 관련 지문인데 동양철학 관련 지문을 이제 예술과 어떻게 연결시킨가를 고민해보면 음악과 관련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고전적 떡밥이 있어요. 그림 주고 보통 왜 조선시대의 그림에는 글이 그리는 위에 철학이 담겨있지. 그치? 그렇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수특의 궁중음악에 대한 지문 제목이 생각나는데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철학적 요소, 동양 철학적 요소 넣어서 출제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생각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독서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문제 질문도 괜찮습니다. 없으면. 그 다음, 특이한 형태의 고전소설이 하나 나왔죠. 광활룩이라는 거, 그죠? 그치? 광활룩이.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구운몽의 구성 방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구운몽도 매 장이 나와. 장이 나온 다음에, 각 장에 타이틀이 들어가. 타이틀이 들어가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운몽이 보통 이런 구성의 형태를 떼요. 그래서 저도 뭐 이 작품을 잘 아는 작품은 아닙니다. 광활룩이. 잘 아는 작품은 아닙니다만. 근데 딱 보는 순간 구운몽하고 패턴이 비슷하고 당연히 A라고 표시했으니까 요거 앞에 본격적 작품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앞에 기능을 물어보겠구나. 그리고 설명해 주겠지.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요렇게 어디였니? 괄호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치?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물의 심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술자가 끼어드는 걸 수도 있어. 그치?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치?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 무엇을 하시려고 하니까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럴까? 이거는 사실 이도린의 심리일 수도 있어. 그치? 야, 저렇게 예쁜데 어떻게 안 볼 수 있냐? 그치? 그니까,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하고 여기까지 말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 수도 있고, 서술자가, 그치, 저 정도 이쁜애 봐야지. 서술자에게 입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곡의 어떤 관람이든 지시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만 주의해서 보시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춘향도 반했음.
근데 벤치 농. 그치? 그 다음에 기만. 여기 실제로는 방자 역할이겠지. 얘가 가서 설득. 그래서 얘가 오케이. 만날게. 이게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심리 내용일치, 내용일치. 이 꽃끈을 요 문제는 뭐 예전에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갑자기. 그렇죠? 그 공간에 의미 물을 때 많이 나왔던 거. 그 다음에 20번의 기만의 역할, 방자의 역할이고 찾으시면 되겠고, 21번도 마찬가지 밑줄,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지? 심리, 이런 거 나타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있고요.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가가 현대시, 요거는 이제 현대시 고전 수필 조합. 이런 조합도 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조합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대시 고전 수필, 혹은 고전시가 현대 수필. 우리 고전시가 현대 수필 조합은 우리 앞에 적응 교재에서 했었습니다. 하고, 그래서 다양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수업을 할 때 조합이 다양할 수 있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저거 하지 않았나? 요 앞교재 지난주에 마지막에 할 때 그런 비슷한 패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합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방에서 정현이 요거 제가 아마 간슬기에서 한번 했나 그럴 거예요. 간슬기에서 수업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아가 비연객이긴 한데 이것도 있다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 물고기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기의 모습을 본 거야. 야, 나야, 나. 근데 왜 못 알아봐? 그 말은 어린 시절에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 그 다음에 다도 보세요. 다의 핵심이 뭐야? 나무는 쟤는 기둥을 이렇게 받쳐놨네? 희한할세?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나무가 있긴 하구나. 푼 거야?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수필도 6편까지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의미가 아니다. 그죠? 게다가 보기에 설명까지 다 겁나 친절하게 해줘. 그쵸? 그래서 뭐 22번은 뭐 그냥 푸시면 되고, 23번도 태반과 생과 시어의 의미인데, 그치? 서술어 수식어 연결하면 그런 거고, 앞뒤의 맥락을 연결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기역 비역도 마찬가지 앞뒤 서술어 수식어 연결하면 풀 수 있고, 29번, 25번은 생과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고, 말도 안 되고, 26번도 마찬가지 A, B 소재의 의미입니다만 앞에 서술어 수식어 찾으면 찾을 수 있고, 27번은 주제 묻는 건데 다 설명해 줬죠.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과 보기가 매치가 안 되는 케이스죠. 3번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사실은 문학은 끝나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31번인데요. 이건 우리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윤은길 작가 제가 지난주에 빙청과 시몽했잖아. 이제 그거 안 나오겠다, 그지? 빙청과 시몽하면서 그 왜 군대에서 사건 조작해서 기자회견 하는 거. 윤은길 작가 날개와 수갑이 수특, 빙청과 시몽이 수능 완성. 근데 평가원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든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중에 한 번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했어요. 근데 부평이 나와버렸네.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오늘 하실 파이널 1에 날개와 수갑이 들어가 있어. 교재. 왜냐면 둘 중에 한 번은 나올 거니까 빙청과 시몽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날개와 수갑을 한번 해두자 하고 넣었는데 나왔어. 어쩔 수 없다. 내 잘못이 아니지 않아? 그죠? 제가 왜냐하면 평가원 보기 전에 교재를 만들어야 돼. 쓸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뭐 교재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다행히 얘만 나오고 다른 건 안 나와서 다른 것도 연습하면 되니까 나오는 게 좋은 게 아닌데 뭐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 성격 쭉 찾으면 되고, 권씨라는 도식이라는 인물만 좀 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할 게 없다, 얘들아. 뭘 어려워요. 정철의 시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호화곡은 우리 수업 시간에 역시 했던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석을 굳이 하자면 사실 가와 나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설명을 해줬어. 그지?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있습니까?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문학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은 이거 작년 이전으로의 회귀입니다. 딱. 작년부터 문학이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6, 9수는 까다롭게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구평은 잘 들어도 작년으로 회귀야. 자, 그럼 생각해봐. 수능은 작년 이전으로 회귀야. 무조건 6월 후 작년처럼 나올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난이도는 아주 높이진 않겠지만 이렇게까지 쉽게 내진 않아. 그래서 만약에 문학이 이렇게 나오면 비문학에서 킬러를 줘가지고 등급해서 조절해야 되거든? 조절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학을 이렇게 내면서 비문학 쪽이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수능은 문학 문제 까다로운 거 보기 문제 하나 나올 거고요. 독서도 보기 문제 까다로운 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 독서 공이 2점짜리인데 헷갈리게 해서 낚는 거 한 개씩 나올 겁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생각하는 등급 컷이 대충 조절이 될 거예요. 88에서 80, 90 정도가 언매 기준 1컷이 나오게. 88 정도 언매 기준 1컷 나오면 딱 예쁘거든. 88, 그 다음에 보통 90, 화자가 90. 이렇게 나오게 만들 텐데, 오케이. 근데 실제로 수험생 반응은 평가원의 의도대로 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쉽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도 봐. 그럼 이렇게 해서 6평과 9평의 데이터를 얻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중간쯤 정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간이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평가원은 중간쯤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수업을 그 중간에 맞춰서 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향성대로만 잘 따라하면 평가원의 의도대로 점수를 받을 겁니다. 즉, 자기 레벨에 맞는 점수를 받을 텐데, 근데 이걸 잘 안 따라하면 평가원의 의도가 전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앞으로 수업할 것들 잘 포인트 맞춰서 하시면 되겠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미, 한 줄 평을 하자면, 의미를 두지 마라. 끝이에요. 아무 일이 없다. 이게 방향성 정도 잡을 수 있지, 여러분의 실력을 측정하기도 어렵고요. 상대적 위치를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쉬워버리면 변수가 너무 많아. 차라리 아예 대놓고 어려워버리잖아. 그러면 이런 것보다 변수가 적어. 무조건 적다. 그러니까 둘 다 변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훨씬 변수가 더 많아버려요. 애매한 애들이 그냥 대충 컨디션 좀 되게 잘 보거든. 근데 어려우면 컨디션 좋아서 잘 못 봐. 어정쩡한 실력이. 그래서 오히려 변수가 많다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의미 두지 마시고, 잘 봤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고, 잘못 봤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고요. 문제 유형은, 근데 다행인 건 문제 유형 자체는 큰 틀을 건드리지 않고 패턴은 그대로 냈어요. 잘 하는 것들. 대신, 이제 난도를 확 떨어뜨려버립니다. 그 정도. 선택 과목도 그냥 소소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도 마찬가지. 제 개인적인데 지금 3개 선택 과목, 그 다음에 문학 독서가 있잖아. 문학 독서에서 난이도는 선택 과목은 그냥 안 건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건드리지 않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택 과목을 건드리면 문학이나 독서를 좀 이번처럼 평이하게 주든가 할 거야. 근데 제 생각에는 문학 독서에서 건드리고 선택 과목에서 크게 안 건드리는 게 예측은 훨씬 더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전체적으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